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가해 출근길 시민들 중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케르치 해협 대교, 일명 크림대교가 폭파된 지 이틀 만에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와 서부 르비우, 동북부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 12곳에 미사일 80여 발을 발사해 그중 40발이 목표물을 타격했고 출근길은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키이우에서만 30여 곳에서 불이 나 도시는 불바다를 연상케 했고 서부 르비우 등 4개 지역은 전기가 끊겼습니다. 현지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촉구했고 키이우 시민들 머리 위로 미사일이 지나갔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셀카를 촬영하며 길을 걷던 한 여성은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극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얼마나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것은 7월 말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키이우 중심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며칠 전 크림반도 점령의 상징이자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가 폭파되자 자존심을 구긴 푸틴의 잔인한 보복이었습니다. 특히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보안국 건물 근처에도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이곳은 푸틴이 크림대교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기관입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의 상징이자 푸틴의 자존심입니다. 더구나 이 다리는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입니다. 그런데 다리 일부가 폭파되자 푸틴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 보고 이틀 만에 피해 보복전을 벌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이 강경 대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힘이 약해졌다고 여겨질까봐 민간인까지 공격하는 전쟁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크림대교 파손 이후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와 합동기동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혀 푸틴은 전쟁을 더 확대할 움직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푸틴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격된 건물들 중에는 키이우의 삼성전자 사옥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건물조차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건물 하단부가 심각하게 파손된 것이 보입니다. 다만 삼성은 입주해 있는 건물이 직접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해당 건물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이 공격을 받은 여파로 유리창이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삼성 사옥까지 파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공격당한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며 삼성 사옥도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언제까지 테러리스트 국가가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우크라이나 시민들 중에도 삼성이 입주해 있는 건물까지 파괴된 것이 충격적이었는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면서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신들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의 포격이 군사지역이 아니라 민간인, 그 중에서도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까지 타깃이 되자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해당 건물 1층에는 독일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푸틴의 입지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공격으로 한국인 또는 독일인이 사망했다면 한국과 독일의 참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글로벌 기업의 해외 법인 건물과 독일 대사관을 노리고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어도 독일과 전쟁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독일 대사관을 노렸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러시아의 미사일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준을 한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삼성과 독일 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미사일을 날렸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건 발생 며칠 전 키이우 소재 G7 국가의 대사관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로 복귀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철수했던 외교관들은 전세가 우크라이나에 유리해지자 다시 키이우에 돌아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푸틴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미사일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푸틴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현재 러시아 군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푸틴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러시아 미사일 공격은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번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발표에 따르면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가 발사한 84개의 미사일 중 약 절반가량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국방 싱크탱크인 왕립연합연구소의
시다르스 카우샬 연구원은 러시아가 공격한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목표물과 인프라 시설이라며 실제적인 군사적 효과가 적기 때문에 내부 결집이 목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번 공격이 전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그 와중에 러시아 미사일은 절반이나 요격까지 되면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즈는 삼성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며 푸틴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개전 초기부터 이 전쟁을 두고 얼마나 푸틴의 오판을 욕했는지,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통신 내역을 살펴보면 푸틴은 바보다. 그은 키이우를 점령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린 키이우를 점령할 수 없다. 그냥 마을 몇 개 점령한 게 전부다. TV 방송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다며 특별 군사작전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냥 전쟁일 뿐이다. 알렉세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군인은 여자친구와 통화해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훈련하러 간다고만 했다. 라고 분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지 모르고 동원됐다는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군인들은 가족에게 러시아의 전략상의 실수와 심각한 물자 부족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들은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자백했고 우크라이나의 민가와 회사들을 약탈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전쟁 범죄를 고스란히 시인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전했고 침공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러시아 언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 군인들의 통화 내용 중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가 등장했습니다. 군인들은 여자친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민가에 침입해 현금과 가전제품 등을 약탈했는지 어떤 TV를 원하느냐, LG 아니면 삼성, TV 크기가 침대만 하다 라고 말합니다. 황당하게도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민가에서 삼성 LG TV를 훔쳤다는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삼성, LG의 TV가 전세계 신혼부부에게 로망으로 알려져 있지만 훔친 물건으로 신혼집을 장식하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는 버려두고 오면서 가지고 오기도 무거운 텔레비전까지 약탈하는 러시아군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다시 한번 러시아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우크라이나 마을에까지 대형 TV 하면 삼성 아니면 LG 제품일 정도로 한국 전자제품의 위상이 어떤지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격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조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더 심해지고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탈출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삼성 제품을 사랑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번 미사일 공격의 가장 큰 피해자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